오늘의 전뉴스입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떠나기 전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대입제도가 상처가 된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한 첫 언급입니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513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 등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독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1,200여 명이 학살된 폴란드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 인사들은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들에 대한 추도식을 방해하는 등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홍콩 시위가 13주째 접어든 가운데 또다시 공항 점거를 시도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홍콩 10개 대학 학생회가 2주간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고 의료와 항공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내일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고 남해안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벨입니다. 9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내리는 날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지금 비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남부와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오늘 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도 영향을 주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서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3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에서는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가을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19.6도, 전주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30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프라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통합 브랜드인 브랜드 K 홍보 행사에 참석합니다. 방콕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태국 수도 방콕에 도착해 전용기 트랙에서 내려옵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공식 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프라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4.0 정책과 450억 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 4.0 정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태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양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국 중소기업의 통합 브랜드인 브랜드 K 글로벌 론칭 행사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콕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며 조국 후보자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딸 논란을 감안한 듯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수석은 그러나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일정대로 순방 기간인 내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다음 주 10일 추석 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참석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애초 합의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은 증인 문제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국 아내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가 쟁점인데 오늘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아내와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날짜를 5일과 6일로 미루자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곧이어 기자간담회를 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딸을 내놓아야 하냐며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 주장일 수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증인 채택도 안 된다. 2, 3일을 수년할 수도 없다. 이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국 후보를 임명 강행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내심인 겁니다. 한국당은 증인 협의 이후로 청문회를 미룰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2일과 3일이 지나면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기존 일정을 고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해지자 조국 후보자는 어제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 후보자의 어머니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 오후 2시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투명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현재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경입니다. 여야 합의로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센터 소장을 조사한 데 이어 현재는 사모펀드 운영사 관계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운동학원의 이사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참고인들 대부분이 증인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폭발력이 상당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의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부터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 전국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500조 원 슈퍼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삐걱댈 가능성이 큽니다. 개원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가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정기국회 일정은 여야 모두 관심 밖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 초반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두고 치열한 심사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환영한다며 예산안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도 이번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선거제 개혁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은 사개특위가 빈손 종료돼 각 상임위로 넘어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자유한국당 당원인 김준교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김 씨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 등 다른 관계자들은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경찰서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김준교 전 청년 최고위원. 김 씨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 관계자가 경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소환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여전히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표창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속속 출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해법권 정당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출석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35명을 포함해 총 97명입니다. 경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오는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두 대표 모두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들어서던 2층짜리 좌석버스가 정류장 지붕에 끼면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 안팎에 있던 시민 수십 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2층 버스가 정류장 지붕에 끼어 있고 바닥에는 무너진 유리 지붕이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승객 14명을 태운 2층 좌석버스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지붕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2층 버스는 원래 높이가 더 높은 오른쪽 승강장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도로공사 때문에 왼쪽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천장을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처럼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물소리를 듣었는데 소리가 난 손에 바로 떨어지는. 이 사고로 대형 유리지붕 12장이 깨져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높이가 낮은 승강장으로 버스를 안내한 도로공사업체 관계자와 사고 버스기사 모두 지붕 높이를 정확히 몰라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4시쯤에는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와 지체장애가 있는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추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CCTV겠죠. 네. 여러 가능성을 좀 다양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자의 시신에서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된 만큼 누군가에게 살해된 걸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여자는 시집 가는 게 취직하는 것, 그리고 여자는 키 크면 장애다. 지난해 한 여대 교수가 SNS와 강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교수직에서 해임됐는데요. 교수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여자는 시집 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여대 교수 김모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SNS와 강의를 통해 여자는 키 크면 장애다, 시집 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등의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성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강의의 취지와 무관하게 등장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교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교육에 저해되는 것까지 나갔다 그러면 해임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해당 학교는 지난해 김 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했지만 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도 학생들과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135조 원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이번 달 열릴 것으로 보였던 협상에 먹구름이 끼면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 미국이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5조 원어치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와 필기구, 텔레비전 등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12월 15일부터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IT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고 다음 달부터는 기존의 25% 관세를 물리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5%를 더 얹어 부과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나 30%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에 5%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달 미중 협상이 예고돼 있지만 관세 전쟁 확전에 홍콩 문제까지 겹쳐 의미 있는 협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뛰게 하면서 신흥국 등 세계 경제의 패인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가 13주째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위대가 또다시 국제공항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홍콩 학생들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동맹휴학에 들어가는데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홍콩 시위대가 국제공항 주변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불을 지릅니다. 국제공항 버스터미널에는 카트로 바리케이드를 만듭니다. 시위대가 국제공항을 마비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2주 전 공항 내부를 점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항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홍콩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43편이 결항하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可以不用到这么激烈，因为毕竟机场是一个就是各国会活动的路线，它就是一个蛮重要的公众地方。 우장경찰에 밀려 인근 전철역으로 후퇴한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으로 개찰기 등을 파괴하고 소화전을 열고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까지 불태워 중국 정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신학기를 맞는 홍콩 내 10개 대학 학생회는 2주간 동맹휴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 역시 총파업을 예고해 시위 참여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삼성을 잡고 3연승을 달리며 선두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1위 SK도 홈런 3방으로 LG를 눌러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은 3회 초 구자욱에게 적시타를 맞고 먼저 실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반격에서 박세혁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 가볍게 역전했습니다. 5회엔 박세혁이 큼지막한 2루타를 쳐 추가점을 올렸고 6회 허경민의 적시타로 쐐기점을 뽑았습니다.
두산은 선발 이용찬이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불펜 투수들이 실점 없이 마무리해 이틀 연속 역전승했습니다. 두산은 3연승과 함께 최근 15경기에서 13승을 올리는 상승세로 선두 SK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SK는 홈런 공방 끝에 LG를 간신히 따돌려 3.5경기 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초반 정효은의 석점 홈런으로 크게 앞섰지만 이영종에게 3점 홈런, 김현수에게 연속 타자 홈런을 맞고 6대6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승기를 거의 뺏길 뻔했지만 간판 타자 최정이 2점 홈런을 때려 다시 달아났고 고정욱의 솔로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공동 5위 두 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KT가 하나 김혜성에게 석점 홈런을 맞아 완패한 사이 NC는 8회 말 지석훈의 극적인 결승타로 키움을 잡아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본토로 향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등급은 풍속이 시속 157마일 이상인 것으로 건물이 파괴될 정도의 위력을 의미하는데요. 비상사태가 선포된 플로리다 주민들은 슈퍼마켓을 싹쓸이하거나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에서는 여성 수감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등 직접 주민 돕기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다 같이 힘을 모은 만큼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연일 반일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용기 있게 프리어그를 시도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달 말 광화문에서 열린 아베 정권 규탄 집회 현장. 한 일본인 청년이 안대를 쓴 채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요. 옆에 놓인 안내문에는 한국인이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이어졌는데요. 노 아베의 팻말을 든 한국인들에 이어 어린 소녀까지 청년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청년을 꼭 안아준 겁니다. 평화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한일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외주업체 소속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과수 감식 결과 마약을 투약하거나 피해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강 씨 측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안재현 씨와의 이혼 소식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배우 구혜선 씨가 또다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구혜선 씨는 어제 자신의 반려견과 찍은 사진에 덧붙여 에세이집 출간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한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인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지막 인사라는 말이 활동 중단 혹은 연예계 은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휴대폰 앱 중에 사진을 찍어 나만의 사진첩을 만들 수 있는 앱이 있죠. 이곳에 간다면 그 사진첩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네부터 욕조, 분홍색 고무공이 가득한 풀장까지. 이곳은 영국에 있는 셀카 공장이란 곳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소품과 의상들을 마련해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뒀다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방에 들어가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곰 2마리가 쓰레기통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요. 이 쓰레기통 안에선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어두컴컴한 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거리입니다. 대형 쓰레기통 주변을 맴도는 어미곰과 새끼곰이 보이는데요. 다른 새끼곰 한 마리가 이 쓰레기통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뚜껑이 닫힌 모양인데요. 닫힌 문을 보고 울부짖고 있는 곰들. 길을 가던 보안관이 이를 발견하곤 뚜껑을 열어 사다리를 넣어줬는데요. 그러자 안에 있던 새끼곰이 폴짝 뛰어 쏜살같이 어미곰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앞으론 조심하렴. 동물원에 코뿔소 한 마리가 잔뜩 화가 났는데요. 사파리용 자동차를 향해 무섭게 돌진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성난 코뿔소 한 마리가 그대로 사파리용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가 떼굴떼굴 굴러갈 만큼 엄청난 힘인데요.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차 안엔 사육사가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9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내리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어제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남부와 제주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지날 뿐 오늘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이 점차 올라오면서 내일은 충청과 강원 남부, 경기 남부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일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에서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 3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에서는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가을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19.5도, 광주 20.5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로 다소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긴 시간 비가 오는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춘당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